안녕하세요, 모항입니다. 계속 이어서 전역자 시리즈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올해 국내 선수 중 유일한 기대주로 한동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런 한동희와 같은 날 전역한 두 명의 04년생 투수 듀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두 선수 모두 23년 데뷔를 하고 또 1년차 선수임에도 1군에서 뛰었었다는 공통점이 있죠. 과연 어떤 선수들인지 한 명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23 드래프트 6라운드 지명을 받은 최고 147을 던지는 좌완 이태현 선수입니다. 중앙고 시절 윤영철과 좌완 원투펀치를 이뤘던 선수로 딥셉션도 좋고 공의 무브먼트도 좋아 구속 이상의 삼진 능력이 주목을 받았던 선수인데요. 다만 키가 180으로 그리 크지 않으며 결국 구속이 가장 아쉽고 거기다 제구도 기복이 많았기에 6라운드라는 다소 늦은 순번에 지명을 받았었죠.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잠재력이 보였던 선수였기에 1년차 신인임에도 스프링 캠프에 참가했고 시범 경기부터 좋은 모습을 보이며 개막 엔트리에 드는 쾌거까지 이뤘죠. 개인적으로 이태현 하면 2023년 개막 시리즈를 잊을 수 없습니다. 두 경기 모두 나와 무실점 기록하며 두 경기 만에 데뷔 첫 홀드까지 기록을 했죠. 그만큼 눈에 띌 정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고 분명 그걸 1군에서도 보여준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작에 비해 1년차가 화려했던 건 아니죠. 개막 시리즈 두 경기 호투 이후로 특히 제구에서의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며 몇 번의 1군 기회를 더 받았지만 어림없는 모습을 보였고 2군에서도 큰 성적은 꽤 좋았으나 볼넷과 삼진이 비슷할 정도로 세부 성적이 아쉬웠죠. 그래도 6라운드 신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데뷔 첫 해가 좋은 편이었다고 기억되고 1군 9인이나 볼넷 14개 때는 충격적이긴 하지만 역시 신인임을 고려하면 넘어가 줄만 하다 생각합니다. 제구만 어느 정도 잡아낸다면 그래도 쏠쏠하게 쓸 수 있는 싹이 보이는 선수가 아닐까 생각했는데요. 이후 이태현은 상무에 입대하며 오직 2군에서의 담금질을 잘 끝내길 기대했죠. 하지만 2년가의 성적을 보면 여전히 삼진과 볼넷이 비슷하고 피안타율도 데뷔 첫 해보다 높아진 모습을 보이며 결코 잘했다고 하기 힘든 성적을 보여줬죠. 특히 더 우려가 되는 건 경기수죠. 선발 자원도 아니고 불펜 자원인데 2년 동안 21경기에 20이닝 겨우 넘게 던졌는데요. 작년에는 8월이 돼서야 경기에 나왔고 올해는 5월 6일 이후로 등판이 아예 없었죠. 그러면서 작년도 부상이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는 부상이 있었고 재활을 계속했다고 하며 몸 상태에 대한 의문과 함께 상무 생활은 다소 큰 의미 없이 지나갔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상 7개월간 실전 등판이 없었다는 건데 부상 전에도 보였던 제구 불안과 평보다는 떨어지는 삼진 능력이 짧은 시간 안에 보완이 될까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도 일단은 재활이 잘 진행됐다고 하고 분명 보여준 게 아주 조금이라도 있긴 하기에 일단은 재활 후에 운동을 어떻게 하고 팀에 돌아와 어떤 코칭을 받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보다는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관점으로 이태현 선수를 바라보며 응원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겨우 두 경기라고 할 수 있지만 많은 점수차도 아니고 타이트한 상황이었는데 1년차 만 18세의 신인이 만원 관중이 꽉 들어찬 개막 시리즈에 출전하여 담담하게 삼진을 잡아내는 장면을 봤을 때 이런 선수가 리그 전체로 봐도 그리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단순히 지금까지 보여줬던 성적과 별개로 이태현 선수가 재활 잘 마치고 몸을 잘 만들고 제구 기복을 잡을 수 있는 투구 메커니즘만 만들면 분명 크게 될 선수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이 선수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정도로 그만큼 무조건 잘할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 그저 아직 제대로 까보지 않았다고 생각하기에 이 어린 선수에게 기대 안 된다고 뭐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봐주며 응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마다 제가 다른 관점으로 편애한다는 이야기를 몇 번 하시던데 베테랑과 신인, 주전과 백업, 용병과 국내 선수 이런 식으로 선수별로 다른 관점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태현 선수는 성적으로는 아쉬운 게 맞긴 하나 아직 제대로 까봤다고 하기 힘든 선수이고 분명 1년차에도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기에 일단은 지켜보며 응원을 해주자는 것이죠. 이태현 선수가 팀에 돌아와서 몸을 잘 만들고 피칭에 대한 코칭을 잘 받으며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선수는 역시 같은 해 드래프트 2라운드 지명을 받았던 190의 큰 키에 최고 150까지 던졌던 우투수 이진하 선수입니다. 이진하 선수는 무려 고2 때 최고 150을 던졌고 RPM 역시 리그 평균을 웃도는 2500대이며 큰 키에서 떨어지는 커브와 스플리터까지 변화구마저 높은 수준이라는 평을 들었던 선수로 구속 대비 월등한 삼진 능력과 더불어 제구도 좋고 경기 운영 능력도 확실히 좋다며 장차 좋은 선발 투수가 될 거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2학년이 끝나는 시점까지만 해도 1라운드 최상위권 후보로 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3학년에 허리 부상 이슈가 있었고 그로 인해 구속이 평균 140 초반대로 많이 줄었으며 결국 고교 수준에서는 구속이 떨어졌음에도 제구와 변화구로 좋은 성적을 거두긴 했으나 1년 전 예상과는 다르게 2라운드 전체 13번에 롯데에 지명을 받았는데요.
한마디로 1라운드 최상위권 후보였을 정도로 잠재력이 당회 전체로 따져도 엄청난 선수였고, 그런 선수를 2라운드에서 데려온 거니 리스크도 확실히 있긴 하나 골픽이 될 수도 있는 선수라는 것이죠. 그런 선수의 특성을 주목하며 몸 상태만 정말 괜찮다면 당시 선발이 약했던 팀 특성상 당장 1군 선발도 가능하다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그런 이진아는 스프링 캠프에는 가지 못했지만 몸 상태도 좋고 겨울 동안 준비를 잘했는지 이태영과 마찬가지로 신인임에도 개막 엔트리에 들었는데요. 다만 이태영과 다르게 내용은 좋지 못하며 바로 시리즈 끝나자마자 말소가 됐고, 이후에도 다시 한번 올라왔지만 애매한 모습만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후 2군에서 담금질을 거치고 난 뒤 9월 이후 1군에서 6경기를 뛰며 단 1점도 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물론 스몰 샘플이긴 하지만 1군에서 3점대 ERA라는 준수한 성적으로 데뷔 시즌을 나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는데요. 특히 놀라운 건 피칭 스타일의 변화였죠. 아까 말했다시피 이진아는 원래 9위형 투수였는데 3학년 때부터 9위로 누르기보다는 제구 위주에 맞춰 잡는 피칭을 했고, 프로에서도 체인지업을 장착하며 해당 피칭 스타일을 이어갔고, 그렇게 바꾼 피칭 스타일로 결과도 어느 정도 만들어냈다는 걸로 그만한 투수로서의 재능이 있다고 생각되어 이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 행보였다는 거죠. 확실히 세부 성적들을 보면 삼진은 정말 적었지만 피안타율이 낮고 볼넷이 그래도 1년차 신인치고 적었던 맞춰 잡는 투수의 성적을 보여줬죠. 고교 시절 평처럼 날카로운 제구까지는 아니었기에 정말 프로에서도 통할 정도의 제구로 올라온다면 이 맞춰 잡는 피칭으로 긴 이닝 소화에 유리한 투수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됐는데요. 23년 9월에 이진아는 진짜 대박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앞으로가 기대되게끔 했다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을 토대로 김태형 체제로 진행된 첫 마무리 캠프에서 김태형 감독의 극찬을 받는 쾌거까지 이루었으니 상무에서 조금 더 레벨업하고 돌아온다면 중용될 확률이 매우 클 선수라 생각했습니다. 다만 상무에서의 성적은 그닥 좋지 못했죠. 작년에는 경기에 많이 나오지 못했고 올해는 경기를 꽤 많이 나왔음에도 2군에서 7점대 ERA로 좋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구로 승부를 보기에 마음먹었기에 무엇보다 제구의 레벨업이 중요했는데 볼넷이 더 많아졌고 여전히 삼진은 적었으며 피안타율이 급증한 게 눈에 띄죠. 2군 성적이기에 수비 도움을 못 받았다 치든 뭐든 커버하기가 힘든 성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3년 말에 임팩트가 꽤나 있었기에 2년간 상무에서 이런 성적을 거둔 것은 사실 매우 실망스러웠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결국 장기 플랜이 되나 생각을 하게 했었는데요. 하지만 시즌이 끝난 이후 반전을 만들어냈죠. 이진아는 대만에서 열린 윈터리그에 KBO 연합팀 소속으로 참가했고 5경기 동안 5.2이닝을 던지며 실점하지 않았고 세부 성적 모두 2군 성적 이상의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당연히 2군보다 수준이 높은 리그였기에 이론상 더 못할 가능성이 크지 않았나 했는데 압도적으로 잘했다는 게 정말 놀라웠죠. 특히 단순한 기록을 넘어선 피칭 내용이 좋았죠. 직구 평속이 140 중반대로 꾸준히 나왔으며 변화구 구사도 좋았고 제구도 계속 좋으며 딱 우리가 기대하던 이진아의 모습이 나왔다 생각합니다. 사실 윈터리그 이야기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상무 성적 이런 거 보고 기대를 정말 안 했다 보니 이렇게 깜짝 활약해주는 이진아가 낯설며 또 설레발을 떨게 됐었는데요. 결국 최근에 보여준 폼이 그간 갈고 닦아온 본인의 실력이라 생각했을 때 윈터리그에서 보여준 이진아의 피칭은 분명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허리 부상으로 평가절하된 2라운더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 정도였는데요. 그러면서 딱 윈터리그만큼만 던져주면 당장 1군에서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진아 역시 이를 인지하고 윈터리그 때 던졌던 본인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겨울 동안 준비를 잘해서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진아에게 부담을 주고 싶진 않지만 김민석이 사라졌기에 자연스럽게 해당 드래프트에 대한 기대가 이진아에게 갈 수밖에 없죠. 사실상 1라운더급 2라운더인 이진아가 올해 윈터리그에서 보여준 모습을 바탕으로 내년에 롯데 1군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사실 두 선수 모두 당장 2군 성적을 보면 내년에 쓸 수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하지만 늘 그렇듯이 투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분명 이런 성적 이상으로 해줬어야 할 만큼 1군에서 보여준 적도 있는 선수들이고 성적과 별개의 좋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은 하지 않으며 지켜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결과를 만들었던 김상진 코치나 올해 영입한 카네무라 사토루 코디네이터가 있기에 이렇게 잠재력이 있는 젊은 투수 자원들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만 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태현 선수는 결국 몸 상태가 관건이라 시간이 좀 걸려서 내년 중반부터 볼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들고 이진아는 결국 하는 거 봐서 선발로 가면 괜찮겠다 싶지만 불펜 과부하가 걱정되는 롯데 1군 투수진에 당장 큰 힘이 될 선수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이 두 선수는 내년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까요? 이태현, 이진아 선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머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